교재는 어디를 보시냐면요. 150페이지를 가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예규 요걸 하겠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요 150페이지.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경매 나눠드린 자료 갖고 하겠고요. 자, 매수신청 대리인의 등록 규칙과 예규가 요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양은 좀 많은 편인데 기본 틀을 좀 아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자격증을 딴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중개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등록해야 됩니다. 이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인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하는 거.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떳떳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원래 중개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격증이 있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등록관청에 등록이 돼야 떳떳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번에는 중개업만 해갖고는 돈을 많이 못 벌겠어요. 그래서 경매 물건에 대해서 입찰 대리 요걸 하려고 합니다.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바로 이걸 할 수는 없고 경매 입찰 대리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등록을 한 번 더 해야 되고, 이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등록 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 법원에 등록된 사람을 우리가 얘기할 때 매수신청 대리인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매수신청 대리인이 돼야 떳떳하게 경매 입찰 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 매수신청 대리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냥 매수신청 대리로 건너뛸 수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등록 신청했을 때 등록이 안 납니다. 일단 하기 싫어도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해서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받아준다 이런 얘기죠. 여기 이제 개공의 종류는 사실은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그래서 부칙 개공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인 개공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 개공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공인 개공과 법인 개공 이 두 종류, 세 종류 중에서 여기 두 사람의 개공만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을 받아주는 거예요. 부칙 개공은 복잡한 할아버지는 절대 매수신청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주 내용이요.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법원에 등록하려면, 이 법원이 구체적으로는 지방법원장입니다. 법원에 등록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인데 그게 일단 시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 세 가지. 그걸 중심으로 볼 텐데 먼저 여러분들은 교재에 따르게 되면 150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가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게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면 어떤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냐? 그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총 7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로 1번에 대리권 범위가 시험에서는 매년 나오죠. 대리권 범위. 그래서 요 7가지를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지금 잘 나오는 거 지금 가로 1번이요. 이걸 암기하실 때, 자, 매수신청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대신할 수 있는 일은 암기할 때요. 이렇게 우포, 창녕에 있는 우포 늪지대 있죠? 우포 늪에 차돌이가 보입니다. 이렇게 암기를 해보십니다. 우포 늪에 차돌이가 보여요.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7가지 행위인데 하나씩 보도록 할 겁니다. 교재에 보면 동그라미 1번이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보자입니다. 보글은 뭐예요? 떠올라야 됩니다. 보증의 제공이다. 입찰 보증금 갖다 내는 걸 대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죠? 보증의 제공. 보자를 따서 암기해 보시고, 동그라미 2번은요. 입찰표 작성 제출이죠? 요 입자입니다. 입찰표를 갖다가 쓰고 제출해 주는 거. 이걸 대신할 수 있다. 입자입니다. 두 번째가 동그라미 2번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차순위 매수신고가 바로 요겁니다. 이거. 차순위는 이제 떨어졌지만 이제 2등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순위 매수신고다. 이건 뭐냐면 떨어졌지만 혹시 1등이 돈 안 내면 내가 대신 낙찰 받아 가겠다고 예비적으로 신고해 두는 것을 차순위 매수신고다. 그렇게 불러요. 이걸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한다. 요게 돌자예요.
돌려줄 것을 신청한다는 건데 이게 왜 이런 신청하냐면 떨어졌거든요. 입찰 들어갔다가 떨어지면 걸었던 입찰 보증금을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거, 찾아오는 거, 그걸 대신할 수 있다. 이게 동그라미 4번. 돌자를 따라서 암기한 거면 5번 보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동그라미 6번.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 신고. 이 우자가 뭐냐면 우선 매수 신고 이런 건데 우선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은 낙찰 받을 때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세부적 내용을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낙찰 받을 때 지분이 경매에 넘어가면 다른 지분권자가 우선권이 있게 돼요. 낙찰 받을 때. 자, 공공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기존 임차인이 낙찰 받을 때 우선권이 있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예요. 세부적인 내용 모르셔도 괜찮아요. 우선 매수 신고란 말이 오기만 하면 우자만 오면 우선 매수 신고 오면 대리권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5번하고 6번이요. 7번에 보면 굉장히 길죠. 7번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잖아요. 근데 끝부분 둘째 줄 끝에 가면 뭐라고 나옵니까? 포기. 응? 자, 여기서는 무엇을 포기하는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하여간 포기라는 글자 나왔죠? 포기한대요. 그럼 뭐예요? 대리권범위에 들어갑니다. 포기. 뭘 포기하냐고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포기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대리권범위에 들어갑니다. 포기. 네. 그래서 총 7가지. 이거 두 가지로 봐서 7가지입니다. 포기. 암기를 해두셔야 돼. 매년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는데 지문 하나는 무조건 이거예요. 무조건 이거예요. 암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 7가지 빼고 나머지는 대리권범위에 안 들어가서 자 강제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판사한테다가 인도명령 신청하는 거 이것든 대리권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명도 소송하는 거 이런 것들도 안 들어갑니다. 항고하고 이런 거 기출문제죠? 안 들어갑니다. 다 이건 변호사나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신청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요 7가지밖에 없다. 이걸 꼭 암기를 해두시고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가로 2번에 가시면 둘째 줄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어디 가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둘째 줄 지방법원장. 가로 2번에 둘째 줄 끝에 가시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어디 가서 한다고요?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장이에요 지금 둘째 줄 끝에. 그때 동그라미 2번 보면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 3가지 요건이 뭐냐 그럼 보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이거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돼 있죠? 요 얘기입니다 지금. 첫 번째 조건이 이거네요. 공인 개공이거나 법인 개공일 것 요 얘기입니다 이거. 첫 번째 조건이. 자, 두 번째 조건이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두 번째 조건. 경매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이 경매 실무교육은 요거요. 일반적으로 등록관청에 등록할 때 그 전에 받는 중개업에 대한 실무교육과는 별개입니다. 여기도 실무교육 나오죠? 일반적으로 사무실 오픈할 때 실무교육 받잖아요. 그거랑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때 받는 이 경매 실무교육은 별개라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그래서 중개업만 한다 그러면 개공만 내면 되지만 입찰 대리까지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뭐예요? 매수신청 대리인의 지위를 또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동그라미 3번 보면 규칙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하였을 것. 요게 세 번째 요건이 뭐냐면 보증 설정이 돼 있을 것 이런 뜻이요. 이 보증 설정 액수는 이건 보증 설정은 경매 입찰 대리하다가 사고 낼 수 있죠? 사고 낼 수 있어요. 그때 대비해서 뭐예요? 보증 설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공인 개공일 때는 1억 이상, 법인 개공일 때는 2억 이상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우리 교재는 뒤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올 때 설명드릴 텐데 일단 들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중요한 이유는 보증 설정을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미리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비교할 것은 중개업과 관련된 중개사고에 관련된 보증 설정도 별도로 해야 되죠. 이때도 공인중개사는 1억 이상, 법인일 때는 2억 이상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되기 전에 하는 게 아니고 언제 하죠? 등록되고 나서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되죠. 그래서 경매 입찰 대리와 관련된 보증 설정과 시기가 틀려요. 자, 중개업에 대한 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대한 보증 설정은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하기 전.
시기가 중요해요.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데 중요한 내용들이 뒤에 따로 나옵니다. 이게 같이 나오지 않고. 그때 가서 다시 설명돼. 자, 그 다음에요. 제일 밑으로 가시면 동그라미 3번이 나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했을 때 여기요. 매수신청 대리인 되겠다고 등록 신청하면 지방법원장은 14일 안에 등록을 받아주게 돼 있어요. 14일 찾으셨습니까? 예. 근데 여기요. 공인인증사나 법인이 개공되겠다고 등록과장에 등록 신청하면 개업 공인인증사로 등록의 통지를 해주는 것은 며칠 이내죠? 7일 이내 등록 통지하게 돼 있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며칠 안에 해주고요? 14일. 여기는 7일이죠. 응? 그래서 출제하는 거예요. 차이점을 물어봐요. 14일입니다. 요거 건너뛸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소속 공인인증사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다고? 공인개공이나 법인개공만.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개공이 무조건 해야 된다니까.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같은 말 아니죠? 그걸 구별할 줄 아셔야 돼. 그걸 구별 못하시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151페이지 제일 위로 가면 등록 결격 사유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 그죠?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려면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데다가 결격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플러스 결격자 아닐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결격 사유가 5가지나 있어요. 그죠? 5가지 결격 사유가 있는데 그걸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게 내용을 가만 보니까 여기도 보면 결격 사유가 여기도 존재하죠? 일반적으로 사무실 오픈할 때 갖춰야 될 등록 요건이 뭐든가요? 중개사무소 오픈할 때 일반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할 때 갖춰야 될 요건이 뭐든가요? 자격증 따고요. 실무교육 받고요. 사무실 얻어놓고 이렇게 자실사였잖아요. 이것만 갖고 안 되죠?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사무실 오픈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원리가 똑같아. 결격자 아니어야 매수신청대로 등록할 수 있다. 근데 이 결격사 아닌 것이 여기 다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포함된다는 건 원리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되었다가 법을 위반해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잘렸어. 그러면 3년간 결격자야. 여기서도 등록 취소당하면 3년 동안 결격자였죠.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때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거야. 그러면 3년간. 만약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일하다가 영업정지를 당했어. 그러면 영업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런 것들이니까 원리가 여기하고 똑같죠. 근데 이거보다 이거 가지수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이게 저 원리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응? 자, 2가지를 공부하셔야 돼. 동그라미 1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 취소당한 사람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자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결격자다 이런 얘기예요. 등록 취소당하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이해를 해보세요.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고서는 매수신청 대리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로 일하시는 분이 이 중개업을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잘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아닌 한 이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휴업을 했어. 쉬기만 해도 영향을 줘요. 업무정지 사유가 돼요. 업무정지. 휴업만 해도. 그러니까 일체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일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거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등록 취소를 당했을 때는 원래는 등록 취소하면 그때부터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폐업하는 바람에 자발적으로 중개업을 관두는 바람에 등록 취소를 당하면 3년이 안 묻는다고. 이거. 법을 위반한 게 아니잖아, 이거.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냥 중개업을 폐업한 거니까. 그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그래서 폐업 신고로 인한 등록 취소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죠? 요게 출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3년에 안 묻는다 이 얘기예요. 잘못한 게 아니니까 법을. 동그라미 2번. 민사집행법 108조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108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뭐냐 그러면 하여간 법을 위반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아갖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2년요, 2년. 2년 물어봐요. 이건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경매 입찰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무슨 죄 저질렀어. 그런 사람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2년 동안은 결격자다는 얘기죠. 물으면 3년으로 낼 거예요. 3년 아닙니다, 이거. 2년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은 출제가 안 됐지만 딱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가로 6번에 경매 실무교육이 나옵니다. 가로 6번. 이게 사실 요거죠. 경매 실무교육. 요거.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경매 실무교육. 자, 경매 실무교육은 첫째 줄 끝에 가로 안에 보시면 만약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다 그랬을 때는 경매 실무교육을 누가 받습니까? 임원사원 전원이 다 받습니까? 지금 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에 첫째 줄 끝부분에 가로 안에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할 때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인 누가 경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냐고요? 대표자만 받는다고 돼 있죠? 이게 중요한데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온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요. 법인이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등록관청에. 법인이. 그럼 법인의 누가 중개업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법인의 누가? 대표자만 받아서 안 되잖아요. 여기는 임원사원 전원이잖아요. 임원사원 전원. 여기는 경매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두드러진 특징이잖아요. 이걸 안 내면 뭘 내겠습니까? 시험을. 자, 그 다음에 둘째 줄 끝에 기존에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어디 가서 경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어디 가서? 둘째 줄 끝에 어디 가서?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한다고 그래야죠. 대법원장이 지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관청 바꿔서 출제하는 겁니다. 이미 기출문제 여러 번 나왔죠.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교육시간 기억하셔야 돼. 몇 시간요? 교육시간. 경매 실무교육시간은 28, 32이 아니잖아요. 경매 실무교육시간은 어떻게 돼요? 32시간 이상 44시간이야. 중개업에 대한 실무교육시간은 몇 시간인데요? 요 교육시간. 이게 28, 32이잖아 이게. 이건 32, 44. 차이가 나니까 바꿔서 출제하겠죠. 출제할 게 딱 보여요 그냥. 자, 그 다음에 가로 7번이요. 이건 딱 중요한 게 한 군데입니다. 가로 7번. 바로 요겁니다. 보증 설정해야 되죠?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하면 되겠죠? 이거?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하면 안 된다고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미리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가로 7번의 첫 줄 보면 매수신청 대리인에 대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거 필요 없고요. 예, 자, 동그라미 2번은 읽어야 되겠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 위해서 보험에 들거나 협회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되겠다. 이 얘기잖아요. 되고자 하는, 되려는 자는 게. 옆에 써주세요. 업무 개시 전 그러면 틀리다고요. 업무 개시 전 그러면 틀리다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하기 전. 다 최근 시험에는 그걸 물어봤다고요. 그 시기를. 액수는 똑같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 것처럼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요 등록 요건하고 그 다음에 요 대리권 범위하고 그죠? 한 지문 또는 두 지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지문 중에서. 주로 이런 게 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로 9번 가보십니다. 가로 9번에 보면 대리행위 방식이라고 돼 있죠? 자, 매수신청 대리는 대리행위 할 때, 자, 동그라미 1번의 기억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되겠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뭐예요? 위임장이에요. 위임장을 제출하는데 뭐마다 제출하라고요? 대리행위마다. 대리행위는 뭐예요? 이게 대리행위예요. 이거 할 때마다 위임장 내야 된다고요. 원래는 이거 할 때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입찰표 써서 낼 때 위임장 보여주고, 그다음 보증금 갖다 낼 때 위임장 보여주고, 그다음에 보증금 찾아올 때 위임장 보여주고 대신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둘째 줄 끝에요.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할 때는 최근 시험에 나왔었죠.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그날 같은 날 같은 물건에 들어가면서 이것도 하고 보증금도 갖다 내고 떨어졌을 때 이거 찾아오고 이걸 할 적에는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할 때는 한 번 위임장 보여주고 끝! 그 말이에요. 할 때마다 위임장 보여줄 필요 없다는 뜻이죠. 네, 그렇게.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개요 공인인계자는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출석해야 되겠다. 직접 나가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소속 공인인계사나 중개보조인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나머지 것들 정리합니다. 10번의 가로 10번의 동그라미 1번 사건 카드 나옵니다. 자, 매수신청 대리는 자기가 위임받은 경매 사건별로 사건 카드를 만들게 돼 있다. 사건 카드요. 그래서 경매 사건 번호를 적고 이게 카드를 만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둘째 줄, 동그라미 격번 둘째 줄.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1년 번호 적으시고 경매 사건 번호 적고 위임받은 날짜 적고 그 다음에 뭘 적냐면 사건 카드에 보수액을 적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보수액 동그라미 별표. 자, 중개보수는 어디에다가 적든가요? 중개보수 어디에다 적어요? 보통 확인설명서에다가 적어서 확인설명서 주잖아요. 도장까지 찍어서 주잖아요. 그런데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어디에다가 적는다고요? 확인설명서 아니고 사건 카드. 그리고 이 사건 카드는 그 뒤에 보면요. 자, 서명 날인한 후 셋째 줄 끝부분요. 사건 카드에다가 매수신청 대리인이 서명 날인하고 몇 년간 보존한다고요? 5년. 그러니까 사건 카드에다가 날인하고요. 서명 날인하고 그 다음에 5년간 보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매수신청 대리인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날인하고 주는 게 아니고 사건 카드는 자기가 보존해요. 주는 게 아니고. 자, 보수가 요렇게 얼마다라고 적고 요 날인할 때는 아무 도장만 찍으면 안 되고 등록관청에 등록된 도장만 찍어야 되는 거예요. 매수신청 대리는 기본적으로 개공이죠. 그러니까 관청에 등록된 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찍어라 무조건. 보존기간 5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그라미 2번에 가면 확인설명 내용 나옵니다. 확인설명사항. 자, 확인설명사항 암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확인설명사항. 자, 경, 제, 표, 부인 이렇게. 확인설명사항 4가지. 경, 제, 표, 부인. 저희 집사람이 주장하는 게 이거야. 자기는 경제표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컴퓨터 컴퓨터 그 전원도 막 끄고 안 끄면 야단치고 전기 아껴야 된다고 전기세 아끼려고 엄청 애쓰고 그게 쭉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유지를 못하고 가끔씩 보면 화장품은 또 어떻게 보면 비싼 거 쓰고 그게 무슨 경제표 부인이야 그게. 화장품 안 발라야지. 아니 애껴서 발라야지. 그런데 자기는 경제표 부인. 자, 경이 뭐냐면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니은번에 보면 A번에요. 매수신청 대리대장문에 표시라고 된 게 뭐예요? 표시. 이게 뭐 면적이나 지목 같은 거 얘기합니다. 표시 및 권리관계, 면적, 지목 그런 거 얘기하고 그걸 설명해 줘야 됩니다. 면적이 어떻게 되고 용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거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 요 두 번째 겁니다. 제한사항, 제자의 동그라미. 법령상 제한사항은 주로 용도 지역이나 지구 구역, 공법상 규제사항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을 묶여 있어요 라고 설명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C번 보면 당해 매수신청 대리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라고 되어 있죠. 경제적 가치, 요 경자입니다. 경제적 가치. 이거 낙찰 받으면 이게 지금 시세보다 훨씬 싸게 받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래도 한 20%는 됩니다. 이렇게. 그죠? 월세를 놓게 되면 수익률이 한 7%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거. 경제적 가치. 자, 경자입니다. 경. 자, D번입니다. 당해 매수신청 대리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또는 인수해야 될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이다. 부담 인수라고 돼 있죠? 부담.
자, 낙찰 받음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것들, 그 다음에 인수해야 될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이죠. 자, 부담 또는 인수해야 될 권리 등에 관한 사항 대표적인 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벌써 우리 배운 겁니다. 선순위 세입자요. 선순위 세입자는 경매 낙찰자한테 대항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선순위니까. 선순위 세입자의 보조금이 2억이에요. 그러면 낙찰자는 어떻게 됩니까? 2억을 인수해야 됩니다. 부담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 선순위 세입자가 계약 기간 끝나고 나간다고 할 때 그 보증금 2억을 어떻게 자기 돈으로 빼줘야 돼. 이렇다고 한다면 입찰 들어갈 때는 적으면 입찰 금액은 이걸 감안하셔서 2억 정도는 최소한 줄여서 적어야 된다. 그게 이거죠. 부담, 인수. 또 한 가지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경매에서 방해 요소는 요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요 두 가지를 공부하시면 돼. 경매에서 공부하는 게. 유치권이다 그러면 이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은, 대금 채권은 혹시 뭐 저당권보다 뒤에 유치권이 성립됐다고 할지라도 이 유치권 갖고 낙찰자한테 주장 예고 안 비켜버릴 수 있어. 그러면 낙찰자일지라도 이 사람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에 대해서 자기 빚이 아니지만 갚아주지 아니하면 비키라고 할 수가 없다. 책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담, 인수. 그죠? 입찰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주의할 것 두 가지예요. 자, 경제표 부인 설명사. 근데 설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디귿번 확인 설명서를 적어주죠. 볼까요? 확인 설명했으니까 이제 증거 남겨야 되겠습니다. 증거 남기는 게 뭐예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하고 보존합니다. 보존 이렇게 되죠. 자, 확인 설명서 작성 이렇게 돼 있죠. 작성 적어주는 거. 매수신청 대리인이 적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요 서명 날인합니다. 그럼 매수신청 대리인은 날인할 때 어떤 도장을 찍어야 될까요? 당연히 등록된 도장을 갖고 찍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죠. 주고요. 몇 년간 보존합니까? 보존기간이 3년이 아니고 이거 뭐예요? 5년 이내. 그래서 출제했던 겁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의 보존기간이 3년이었죠. 근데 여기는 갑자기 5년이 됐어요. 이게 갑자기 더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확인 설명서가 저기 사건 카드하고 같이 철을 해서 같이 보존하는 거예요. 응? 근데 사건 카드의 보존기간이 5년인데 이것만 3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보존하니까. 그래서 몇 년을 맞춰준 거예요? 5년이죠. 5년.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수로 갑니다. 보수. 자,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게 보수라고 보여져요. 보수. 응? 근데 시험은 막상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보수와 관련해서 볼게요. 동그라미 1번, 가로 11번에 동그라미 1번. 자,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와 관련해서 자, 첫 번째 일반적인 규제 내용이 있느냐. 두 가지 볼 건데요. 자,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법정 한도가 있을까요? 법정 한도. 법정 상한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도 보수 받을 때 많이 못 받게 하죠? 그 법정 한도는 뭘로 정합니까? 대법원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자, 볼게요. 가로 11번에 동그라미 1번, 기억번. 개혁 공인인증서는 매수신청 대리에 관해서 위민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예규에 동그라미 하시고, 예규에서 정한 보수 요율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 받는다고 그랬죠. 예규에 동그라미, 예규. 중개보수도 법정 한도가 있죠. 중개보수? 중개보수의 법정 한도를 뭘로 정하던가요? 시도, 조례 이런 걸로 정했었죠. 상가 같은 경우는 법정 한도를 뭘로 정했나요? 상가, 토지 이런 거. 국토교통부령에서 0.9로 이미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보수다 그랬을 때는 국토부령이나 시도, 조례로 법정 한도를 정하는 거지만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뭘로 정한다고요? 예규. 얘를 이렇게 바꾸면 틀리다고 해요. 맞는 지문으로 출제가 됐어요. 틀리게 나올 때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중개보수는 이런 거지만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예규. 예규에서 정한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매수신청 대리인과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 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되 이게 뭐냐면 보수 지급 시기요. 약정이 없을 때는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별표요. 작년에 생긴 겁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언제 받을 수 있게 돼요? 약정이 없을 때는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어떻게 돼요?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중개보수 지급 시기 어떻게 되죠?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이죠. 그죠?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매수신청 대리인 보수의 지급 시기는 대금 지급 기한일.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수증 밑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수를 받았을 때 예규에서 정한 서식에 의해서 영수증을 작성해서 서명 날이란 후 위민에게 교부해야 된다.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보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영수증 써줍니까? 영수증 작성해서 교부합니까? 교부해야 됩니까? 교부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보수 받았을 때 사건 카드에 적어요. 근데 사건 카드는 주지는 않습니다. 보존만 하죠. 그러면 돈 받아 먹었는데 그냥 뭐 증거 안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별도로 써주라? 영수증. 써주는 거 별도로. 중개보수 받았을 때는 영수증 안 써주죠? 중개보수는. 왜 그래요? 확인설명서에 보수나 실비 금액을 적어서 도장까지 찍어서 확인설명서를 주게 돼 있잖아요. 그 확인설명서가 영수증 역할을 해버리죠? 중개보수는. 근데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확인설명서에다가 적는 게 아니고 사건 카드에 적는데 그건 주는 게 아니고 보존하니까 따로 뭘 써줘라? 영수증 써줘라. 응? 이 영수증에도 도장 찍어야 되겠죠? 중개보수 받아먹었을 때 확인설명서에 도장 찍듯이 그때요 날인은 어떤 도장으로 날인해야 될까? 당연히 등록인장이죠. 등록인장으로 도장을 찍어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몇 년간 보존합니까? 몇 년간 보존해요? 없습니다 그런 거. 이건 5년 보존한다는 얘기 없다고요. 보존한다고 하면 안 되고요. 5년 보존 없어요. 여기는 옆에다 보이게 써두셔야 돼요. 속으시면 안 돼. 사건 카드 보존기간 아까 5년이었죠? 확인설명서도 5년, 영수증은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5번 보십니다. 이제 자 몇 가지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은요 구체적인 규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수가 이게 저 받는 게 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보수 실비. 자 근데 보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상담 및 권리 분석 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리 수수료 대리 보수가 있고 그래요. 자 상담 및 권리 분석 보수는 거기 지금 협의해서 받긴 하지만 많이 받아야 얼마예요 원칙적으로? 50을 넘을 수 없다죠. 최고 50이에요. 지금 보면 동그라미 5번에 기억반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 얼마요? 50이죠. 자 근데 동그라미 니은번 가보십니다. 대리 이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하나는 자 매수인이 되었을 때하고 안 됐을 때하고 매수인 됐다는 얘기는 낙찰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랬을 때는 감정가의 몇 프로요? 1% 또는 최저가의 얼마요? 1.5% 이하 범위 안에서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자 이렇게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감정가 1% 받아요. 그러니까 6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뭐야? 600 되는 거 600. 많이 받으면 600이라는 게 무조건 600이라는 뜻은 아니고 600. 그 다음에 또는 최저가 1.5%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 두 개 숫자 바꿀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기억하셔야 돼. 감정가가 뭐예요? 1%. 그죠? 1% 기억하시고. 낙찰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찰을 못 받으면 최고 50이요. 자 그럼 여기서요 상담 보수 받고 플러스 동시에 대리 보수 받고 두 개 다 받아 먹을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상담만 해, 이건 안 하고 대리 안 하고 상담만 해줬어. 그럼 이거 받는 거죠? 대리를 했어. 그러면 이거 없어지는 거야. 대리했는데 낙찰을 받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낙찰을 못 받으면 요거하고 비슷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걸 받는 거지 이것도 받아먹고 이것도 받아먹고 그런 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요.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자, 두 개 잘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실비요. 실비. 활동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실비는 보수 받아먹고 플러스 또 실비 또 받을 수 있나요? 중개보수처럼 똑같아요. 또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받고 이거 받아먹을 수 있다고. 이건. 근데 이 실비로 인정되는 게 통상비용이다. 통상비용 쓴 것은 실비에 들어가질 않아요. 어떤 것만 들어가냐? 특별한 비용.
자, 요걸 정리할 텐데 특별한 비용, 통상 비용이 뭐냐? 만약에 경매 입찰 대리를 하는데 여기 광명에 사시는 분이 안산이 있죠? 안산지방법원 지원, 안산법원에 가가지고 입찰 대리 했어. 여기서 지하철 타면 갈 수 있나요? 갈아타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버스 없나요, 버스? 버스 있어요? 바로 가요? 얼마 정도? 버스 타면 얼마 돼? 아니, 2시간 걸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돌아가요? 버스를 탔다 그랬을 때 버스비 얼마예요? 그럼 어쨌든 1,500원? 그거요, 이게 1,500원? 통상비용? 그냥 그 실비로 안 쳐줘, 그 정도 갖고는. 등기비 열람했죠? 열람비용 1,000원이고 700원 1,000원 그래요. 발급받아도 1,000원인데 그걸 안 쳐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분이 저기 부산지방법원 물건을 입찰 대리해요. 부산 가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는 시간 오래 걸리고 자가용으로 가도 차 기름값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특별한 비용. 원거리 출장비야. 가까운 거리고. 그러니까 원거리 출장비 그거 들어간 것은 실비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비용 요것은 그때 받아도 얼마를 넘을 수 없다. 최고 얼마요? 30이에요. 30. 30만 원 더 넘게 써도 30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최고 30. 여기는 50이 아니고 뭐예요? 30. 그래서 암기하실 때요. 특실 30만 원 이렇게 암기를 하나 해주세요. 특실 30만 원. 예, 이거 저한테는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하고 결혼해서 이제 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도 이제 자연분만이 아니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2번 다. 예,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지금도 기억 남는 게 수술을 좀 잘못해서 수술한 의사가 초보야, 초보. 우리 몰랐죠. 그래서 마취하는 데도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애 나올 때도 문제 있었고 그랬는데, 하여간 나왔는데, 이제 막 하여간 제가, 보니까 방이 있는데 특실밖에 없다는 거야. 일반 명동이 없어요. 그래서 특실을 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게 한 27만원 정도 됐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일반 병실 언제 나냐고 그랬더니 다음날 난다는 거야. 꼭 다음날 나더라고. 그날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잤어요, 거기서. 잤다기보다는 하루 종일 거기서 있었지. 그겁니다, 이게. 그게 특실이에요. 하루 종일 얼마요? 27만 원에 30만 원이나. 그래서 특실 30만 원입니다. 특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특별한 비용만 어디에 들어가요? 실비 들어가고, 실비는 많이 받아요, 얼마요? 30만 원. 특실 30만 원. 이거 암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냥. 암호 같은 거예요, 암호 같은 거. 특실 30만 원.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동그라미 디귿번까지 설명드린 겁니다. 30만 원 범위 안에서 당사자 협의해서 결정합니다.까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세요. 시간 많이 됐네. 155페이지 가시면 가로 13번이 있습니다. 가로 13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읽어주셔야 돼요. 법원의 명칭이나 위장 등 표시 금지. 함부로 못 쓰게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은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것도 매신청 대리인 등록이 잘렸잖아요. 그러면 유리창에 붙어있는 표시를 제거해야 됩니다. 유리창에 붙어있는 경공매 컨설팅 요거 떼야 되고, 둘째 줄 영업정지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출입문에다가 영업정지 받은 사실을 자랑스럽게 표시해야 됩니다. 출입문에 표시하는 거예요. 영업정지 당했을 때는 여기다 붙여놓고, 등록이 취소당했을 때는 저 유리창에 붙어있는 경매, 공매 그 표시를 떼야 되고. 2개 바뀌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157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 7번에 보면 업무정지 기간이라고 나와 있죠. 자, 영업정지 기간이 어떻게 돼요? 1개월 이상, 2년 이하. 이렇게 되죠? 독특하죠? 1개월 이상, 2년 이하요. 자,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요거 나눠드린 거 있죠? 경매 절차 보도록 하겠습니다.